여야 모두 대표의 당내 설득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새누리당 의원총회 오늘 오후에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 의원. 사실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인 이른바 한가에 합의를 했는 데 대해서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친노계의 손을 들어준 이 졸속 협상, 졸속 합의였다고 그야말로 당 대표에 대해서 거의 좀 예에 어긋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뭐 친박계의 어떤 심경을 대변해 줬다고 봐야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친박계도 아마 생각이 엇갈릴 겁니다. 친박 중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재인 대표와의 협상을, 여야 대표 협상을 강하게 비난을 할 겁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가 현상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채택한 거다, 합의한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할 건데, 그렇지만은 친박 의원들 중에서도 또 일반 의원 중에서는 이 제도가 현역 의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겉으로는 또 강하게 또 반발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 모습이 어떻게 될지 관심거리입니다. 마침 또 이번 합의가 대통령 해외 출장 중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귀국을 했는데 대통령 귀국을 했는데 어떤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정당의 공천 제도에 대해서 여야 합의하는 데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 각 당의 그 공천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치적 행보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이 당내에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급하게 만나서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이 방식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아까도 이제 지적을 했듯이 어떤 실익 또 정치적인 명분 찾기를 위해서 이 졸작으로 뭐 협상을 했다, 졸속 협의를 했다고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작 근데 이 두 대표가 만나서 해결해야 될 그 현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라든지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정작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뭐 입장 차이 때문이었나요? 전혀 뭐 합의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여야 실무선에서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대표들이 나서서 큰 가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전혀 그 부분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더 만나도 합의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나 한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는 걸 주장하는 제도를 채택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채택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면 이제 그 비례대표 의석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독일식으로 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석패율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타협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야 대표의 담판을 통해서 합의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좀 구도를 통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여야가 다시 대표가 협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은 더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선에서는 협상이 진척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큰 가닥은 여야 대표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임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지만은 또 여당은 뭐 즉각적으로 지금 뭐 친박계 의원들이 벌써 비난하고 있고요. 또 야당도 조금은 이 어떤 주류와 비주류 간의 어떤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도 당내에서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보다는 당내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죠. 그나마 당 혁신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했기 때문에 내용인데,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주류에서는 여전히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당내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뭐 정족수라든지 아니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의 그 비율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김무성 대표와 그 문재인 대표가 어떤 이 국민 경선제에 대해서 안심번호 국민 그 공천제에 대해서는 합의는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그냥 정말 이 겉에 있는 거만 합의를 했을 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여기에 대한 그 당내 안에서의 갈등, 당끼리의 갈등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추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 부산 지역 위원장들과의 모임에서 부산 영도구 출마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과연 영도에서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표는 나름대로 영도에 그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 모친이 아마 영도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은 김무성 대표는 솔직히 영도가 아니라 남구을 출신이거든요.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도에 나온다 그러면은 빅매치가 이루어지는데 또 남은 문제는 부산의 지금 선거구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선거가 그렇죠.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 현안은 이 정도로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또 살펴보겠습니다.